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4월 증시 전략 잘 한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토요일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 벚꽃도 예년보다 일찍 피었습니다.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증시가 어느덧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건 뭐 때문일까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봄을 넘어서 네. 더워요. 네, 맞아요. 여름까지 온다고. 여름간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증시의 그 분위기가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이제 그 초여름 휴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휴가 계획 세워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휴가 계획을 좀 세우는 얘기를 좀 왜 하냐면 사실 저희는 수익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이제. 저희는 또 잠자기 대회인가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 부직이 좀 늘었고요. 네.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더 갔어요.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배 아프신가요? 아니, 배 아픈 게 아니라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좋게 낸 건 아니에요. SPG 막 80%, 그러니까요. 뭐 20%, 30% 뭐 이렇게 냈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더 갔어요.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다들 이럴 때 좀 벌어두고 좀 쉬세요. 좀 쉬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렇게 강한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건 바로 이제 그동안 SBB 사태에서 좀 확실하게 좀 벗어났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금리가 이미 상단 딱 얼마까지 갈지 미 연준에서 정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끝이 보이니까 이제는 그보다 더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질 확률, 피벗이 될 확률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밀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나라는 사실 원화는 지금 더 안 좋거든요. 원화는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강합니다. 강한 이유가 이제 코스닥 쪽이 워낙에 붐이 불어서 지금 강한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네, 특히 2차 전지 쪽이 뭐 거의 제가 최근에 너튜브를 찍고 있는데 네. 한 주에 증시 이슈들을 위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주째 2차 전지만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네. 우려먹기 아닌가요? 그냥 2차 전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2차 전지만 강하니까. 근데 오늘 좀 이제 시장이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그 주 후반만 되면 반도체가 불이 살짝 살아나요. 지난주에도 반도체가 주 후반에 좀 살아났는데 맞아요. 이번 주도 지금 저희가 방송 찍고 있는 4월 7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예, 오늘 반도체 또 난리 났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절대로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라. 미리 좀 기다려라. 그냥 가만히. 저 SNS 때 그냥 가만히 기다렸거든요. 가만히 기다렸는데 냅뒀는데 한 13% 수익 났어요 벌써.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만 있으면 수익은 잘 난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지수 전략을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저 코스닥만 할 거고 나스닥은 칼리 전문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해봐야 칼리 전문이 더 많이 맞춰요. 더 잘 맞추고. 자, 그리고 그냥 코스피 보시면 2,465포인트를 아직도 겨우 넘었어요. 이제 2,500포인트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2,500포인트 도전은 3전 4기입니다. 이거 네 번째 도전이에요. 네 번째 도전인데 이거 성공할지 실패할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한 번으로 칠게요. 세 번으로. 그리고 이 네 번째인데
자, 여기서 과연 뚫을지가 이제 우리가 참 걱정인데 과연 뚫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코스피는 이걸 뚫으려면 삼성전자가 더 가야 된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의외로 실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삼성전자 감산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증시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2,500포인트로 좀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많이는 못 갈 것 같아요. 일단은 2,535포인트를 일단 여기서 어떻게든 여기를 뚫어야 되고요. 여기를 뚫으면 바로 2,610은 열립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여긴 다 갭자리라서 갭자리는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이쪽은. 이 사이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갭자리거든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수 있다. 코스닥은 저는 이제 코스닥은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자, 800, 갭 메운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갭 메운다고. 870포인트. 갭 메운다고 지난번에 계속 이 갭을 메울 거다. 코스닥은 갭을 오늘로써 다 메웠습니다. 다 메웠고 이제 89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가 한계가 있지 않나. 한계지 않나. 이번 증시 이번에 코스피가 이렇게 좀 더 강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자. 지난주와 같은 전략입니다. 화물 시비롱. 예, 언제든지 꽃이 필 수는 없다. 물론 그 꽃이 지금 4, 5주째 피곤이 있어요. 근데 근데 전 지난주부터 비중 줄이자고 했으니까 네. 저는 너무 일찍 줄이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제가 비중 줄이자 그래서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했습니다. 매도했어요. 근데 더 가서 문제죠. 예. 대표적인 게 대주전자재료인데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10만 원을 이렇게 통보개벽 10만 원을 넘어야 된다 했는데 통보개벽 10만 원을 근데 이게 딱 이때 그러니까 지금은 갑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보시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통보개벽이었어요. 못 기다리고 그냥 매도했어요 이때. 그런데 그 다음날 이때까지만 해도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오늘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까지 다 맞추면 제가 여러분하고 여기서 방송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수익 많이 났으니까 좀 죄송하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비중 먼저 선제로 줄였지만 아직 현금도 많고 그래서 2차 전지 하나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잘 가는 중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2차 전지 하나 더 갖고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갑자기 이 증시 분위기가 바뀌어진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실리콘밸리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일단 최근에 이제 원래는 사실상 가져올 수 없는 고점 자체를 지금 뚫어주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매수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실상 저는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3월 16일 날 돌파를 보여줬었던 지금 장대 양봉 네.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2.7%대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 자리값을 조금 더 기준 삼아서 지속적인 추세를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던 미증시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소폭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꺾였다는 아니지만 고점 대비 그래도 낙폭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모습인데 특히나 이전이랑은 사실상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 이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고용지표 쪽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를 시장 자체에서는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증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와주는 지표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연준이 바라는 방향대로 지금 넘어갈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방향성대로 가져가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하 카드를 이제 써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준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불러일으켰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죠. 이번 주에 눌렀었던 거는 그렇죠. 배드 이스 배드 딱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그만큼 충격이 조금 더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낙폭은 가져가고 있지만 자 여기서 제가 이따가도 이제 조금 체크는 드릴 테지만 간단하게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
자, 나스닥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이 1월 달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슈팅을 가져갔었던 2월 초까지 가져갔었던 이 단기 고점을 돌파를 보여준 뒤에 다시금 이 자리값을 안착하고 지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고용 지표로 지금 주춤하면서 눌릴 수는 있어도 이 지금 현재의 추세 자체는 사실상 우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세나 매수세가 지금부터는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꺾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자리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 지지 그리고 금요일장은 좀 휴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 예측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결과값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추세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농지표 금요일날 발표 직후에 이제 변동성은 좀 보여주겠지만 일단 이제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12,950짜리를 얼마나 지금 잘 지켜주냐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켜주고 또 한 번 지금 지켜주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부터 고점 깨면서 날아가냐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 자리값 가져간다라고 하면 14,100 구간대까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또 무난하게 증시 흐름이 상승세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에 1월 달에 가져갔었던 이 상승 흐름 자체에 대한 자리값을 돌파까지 보여주면서 안착을 해준 모습인데 오히려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여줬었던 이 1월 달 상승 흐름 자리값의 고점을 돌파를 못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고 네. 하면 오히려 나스닥은 고점을 여기를 깨면서 넘어오는 자리값이었는데 이 지금 현재 S&P는 이 고점을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단기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전 고점을 깨지 못하고. 그럼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석을 볼 수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어쨌든 SVB 사태를 겪으면서 이 금융주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쪽에 있었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순환매라고 하죠. 이 자본들 자체가 금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술주 쪽으로 좀 몰리면서 오히려 이제 나스닥의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 더 큰 상승폭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조금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금융 리스크가 완벽하게 다 소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래도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시장 자체를 무조건적인 낙관론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좀 다음 주부터가 벌써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금융주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올 텐데 이번 지금 현재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시면서 어쨌든 이 경기 침체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근 3주 동안 경기 침체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란톡방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좀 정확한 타이밍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던 미증시가 이번 주에는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 지표의 분위기가 이 bad is bad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의 추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추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번 주에 기습적으로 이 대규모 감산을 단행했습니다. 하루에 116만 배럴 규모의 이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감산을 진행한다고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유가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칼리 전문가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조금 기습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이미 6%대를 상승 갭을 맞아요. 띄우고 일단 좀 가져갔다 보니까 자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좀 특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갭 공간을 크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지금 차트 흐름 자체가 최근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도 바닥 대비 이제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고 제가 이전에도 사실 우리 이 방송에서 이제 꾸준히 이 오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낙폭을 가져가기보다는 어쨌든 이 65 부근대에서의 이제 한번 지지 구간 그리고 이제 오펙에서 한번 스물스물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익 집단이다 보니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이 유가를 그대로 관망하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 겨울에 사실상 지금 차트를 보시면 겨울 구간대가 사실 70 초반 그리고 이제 80 구간 여기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횡보 자리 값을 가져가면서 이 구간대에 안정세를 가져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뭐 뉴스라든지 시황들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일 관련 이슈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지금 딱 납득이 될 수 있는 가장 좀 이상적인 가격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대는 사실 뭐 70 중반대를 어떻게 보면 평균가를 형성하면서 겨울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예년보다도 춥지 않았었던 겨울 뭐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에 한도 끝도 없이 오르지 않는 뭐 상승세 이런 부분들을 오펙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가격 하락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었던 이런 점들이 잘 맞아 떨어졌었는데 사실상 이 지금 안정권 라인대를 깨고 나서부터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고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에너지를 충전하다가 이제 그 변동성을 좀 가져가는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도 굉장히 좀 불안정스러워요. 이미 이 80달러를 지금 돌파를 하고 밴드 상단 라인대를 지금 터치를 하면서 가져갔었던 자리가 단기 조정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이 자리값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4거래일째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이게 기간값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언제든지 재차 더 위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월가 분석들을 지금 이번에 나왔었던 걸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골드만삭스랑 이제 JP 모건에서는 이 지금 12월물 유가 자체를 지금 95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높게 보이는 지금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오일 자체를 지금 100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12월물이에요. 당장 지금 근월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6개월, 뭐 9개월 뒤에 있는 월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월물이 바뀌는데 굳이 12월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장 지금부터 이게 95달러, 100달러를 간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올 한 해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월물, 뭐 지금 4월달이니까 4월물 뭐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아니면 바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5월, 6월물이 아니고 12월물을 조금 더 얘기를 했었던 이유 자체가 사실상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난방유 수요가 사실 이제는 뭐 냉방을 해야지 뭐 맞아요. 난방을 더워요. 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방유 수요 자체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일단은 오펙 입장에서 뭐 사우디 입장에서 지금 좀 바라봤을 때 중국 쪽에서도 사실상 이 수요 자체를 계속적으로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 예측치 자체도 좀 많이 틀려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일 자체가 일단은 수요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좀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중국 쪽에서도 일단은 뭐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기 자체가 사실상 띄우긴 했고 감산에 대한 충격으로 들어 올려주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를 밟아가는 에너지를 가져가기에는 뭔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횡보 장세 가져가다가 다시금 저점을 눌러주고 70달러 언더로 지금 또 보여준다? 그럼 또 오펙에서 발작하면서 우리 더 감산할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정작 이제는 난방을 좀 걱정해야 되는 이 12월 겨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비축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계절에서 이미 앞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감산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다? 그럼 정작 필요할 때
사실상 오일 수요보다 공급 자체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슈팅을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다 보면 감산한 결과 때문에 겨울에 가격 상승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제가 그래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는 89달러대까지는 그래도 추세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오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ETF나 ETN 투자가 지금 좀 어울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오일 관련 ETF나 ETN은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조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원래는 이렇게 지금 유가 상승이 있었을 때 최근에 이제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을 이제 좀 보여주는 편인데, 최근 추세에서 우리가 이전에 좀 얘기를 했었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지금 움직임 자체가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지금 차트 보시면 엔페이지는 다시금 연저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 흐름 가져갔었던 거 그대로 지금 낙폭 잡아가면서 매도세를 조금 더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신규 접근 자체는 사실상 동반 수혜를 보면서 상승을 같이 조금 일으켰다라고 하면 타이밍을 조금 더 잡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이 태양광 쪽 자체는 한 단계 조금 원래도 굉장히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섹터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단기 수익을 조금 보실 분들은 한 타임 더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의 향후 유가 전망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유가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조금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사실 그냥 뭐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가 부분은 사실 저는 사실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니까 근데 단기간하고 단기 트레이딩하고 중장기로 보는 시황 관점은 좀 다릅니다. 단기는 칼리 전문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중장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펙이 이렇게 감산을 했습니다. 오펙 기습 감산. 얘네들 감산 안 할 것 같이 하더니 물론 감산을 예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경기가 금리 상승 시기에서 금리 동결되고 그 뒤로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설 때쯤 오펙이 감산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얘기 드렸던 건데, 기습 감산 어떻게 했냐? 사우디가 5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가 14만 4천만 배럴. 아랍에미리트는 오펙 탈퇴하겠다 그래놓고 다시 붙었어요. 네. 사우디가 달래가지고 너마저 배신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쿠웨이트가 12만 8천만 배럴, 이라크가 21만 1천만 배럴, 알제리가 4만 8천만 배럴 해서 총 등등등 해서 116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50만 배럴 합치고요, 연초에 감산한 것까지 다 합치면은 무려 연초 대비 230만 배럴이 감산한 거예요. 상당히 좀 많이 감산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보시면은 감산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감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루 생산량이 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는 오르겠죠. 그래서 솔직히 유가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뭐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던 S-오일이 갑자기 한번 쭉 올랐다가 제자리로 가고 있죠, 다시.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2차 전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 꼭 유가로만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보기 쉽진 않은데 뭐 현재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움직이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흥구석유, 한번 쭉 떴다가 다 계속 음모만 맞고 계속 밀리고 있죠. 그리고 이 밖에 뭐 대명에너지부터 해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 유가가 추가로 계속 상승하기는 쉽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 게 이제 점점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하는 재료 중에 추가적인 재료를 조금 보려면은 이제 러시아가 좀 발작을 일으키든지 막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발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 상단이 좀 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투자 포인트로 찾으시면 안 돼요. 이거 유가가 올랐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어떻게 해보겠다? 택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예요. 차라리 단기 트레이드로 우리 칼리 전문가님하고 같이 해외 선물로 오일 트레이딩을 하세요. 그럼 훨씬 더 좋아요, 수익은.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좀 보려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읽어보려면은 단기 반등 관련 수혜주, 그러니까 오일 관련주인데 유가가 상승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재생이 있어요. 신재생. 신재생 안 그래도 신재생은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유가가 떨어져도 어차피 신재생 하긴 해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면 뭐 더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신재생 같은 경우가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당선될 때 초반에만 외치고 거의 신재생을 안 외치고 있어요. 정체성이 모호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암 정복하겠다 네. 막 그러잖아요. 8대 원칙. 네. 그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오. 뭐냐면 신재생에는 응어리가 없어요. 암에는 응어리가 있죠. 왜냐면 자기 아들이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조 바이든이 그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은 좀 안타까운 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네. 너무 천재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검사가 됐고 막 정치적 입지랑 기반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필 이분이 이제 암으로 뇌 쪽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사고만 치고 다녀요. 얼마나 진짜 쥐어 패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둘째 아들 진짜. 첫째 아들만 살아 있었어도 진짜 그 호적에서 팠을 거예요 아마. 누구 호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근데 저는 호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호적을 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근데 약간 본인은 그래서 그래서 요즘 암 정복 얘기하는 게 본인의 응어리가 있어요. 예,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암 학회도 열고. 네, 암 학회 원래 매년 열리는 건데 그 첫째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 예. 근데 본인이 당선된 거는 신재생 해가지고 그쪽으로 엄청 웨이어 몰려가지고 당선됐는데 요즘 관심이 없단 말이죠. 다시 관심을 줄 때 됐다. 그래서 신재생 쪽으로 한번 보자. 신재생 관련주 땡땡땡 땡땡땡. 여섯 글자는 트릭인가요? 아닙니다. 예.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 7글자인가요? 그거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오펙이 기습 감산한 거는 중국이 사실 중재해가지고 이란하고 미국이 이번에 화해를 했어요. 7년 만에 국교 정상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열받은 거예요. 이란하고 사우디 거의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이란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 나 삐졌어. 야 우리 감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이거다. 결국은 그냥 정치적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본이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를 위반했어요. 위반했는데 일본의 해명은 뭐냐?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지분이 있는데 일본이 러시아하고 같이 사할린 그 개발하고 있는 거에 일본이 LNG를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LNG를 천연가스를 뽑으면 원유가 뽑기 싫어도 뽑혀요. 네. 이게 부수적으로 원유가 들어오는데 이게 하루에 12,500만 배럴이라서 이걸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일본이 좀 봐줘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본한테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이거 일본이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즉 유가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가가 이게 올라요. 이렇게 하나씩 다 어긴단 말이에요. 어긴데 이걸 다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뭐 더 오르겠습니까? 이 좀만 하면 자기들이 감산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찔끔찔끔 어떻게 더 팔려고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저는 별로 크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유가는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며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는 다시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이 오펙 플러스의 기습 감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수혜주로 신재생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히든 종목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이 여러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시장은 부정적인 소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용 지표의 부진은 노동시장에 둔화했다는 의미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악재는 그냥 악재로 충격을 줬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 비농 지표까지 낮게 나온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김정철 본부장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비농업 고용 지표 일단 여러분 이걸 지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거 연관되는 지표들이 좀 있어요. 이걸 먼저 확인하면 돼요.
먼저 강했던 미국 고용지표 변화의 조짐이 하면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물음표가 사라졌네. 물음표를 해놨거든요. 원래 물음표를 해놨는데 저 까먹었나? 네. 지웠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변화의 조짐이 보일까? 이런 거예요. 근데 지난 2월에는 고용보고서 발표에 앞서서 공개되는 게 2월 ADP 민간 고용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24만 2천 명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쇼크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취업이 잘 돼? 도대체 이민 가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민 가자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제. 보세요. 2월 ADP 민간 고용 24만 2천 명 이게 사실은 20만도 안 됐었는데 예상치는 이게 넘은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3월에 이를 발표를 했거든요. 3월에 발표했을 때 우리가 쇼크를 받았죠. 근데 최근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매주 합산해 보면 예상치의 2, 3만 건씩 계속 상해 중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한 일주일, 자, 3만 건씩 일주일이, 아니, 4주면 얼마입니까? 12만 건이죠. 그래서 ADP 민간 고용, 3월 ADP 민간 고용이 13만 5천 명인데 예상치는 20만이 넘었어요. 근데 민간 고용이 확 줄었죠. 3월 달께. 지금 3월 달께 확 줄었고 이 ADP 3월 민간 고용은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근데 이게 나오면서 이번 고용 지표 여러분들은 물론 결과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금요일 날 낮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에 나오는 이 고용 지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용이 이번에 한번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ADP 민간 고용이 13만 5천이면은 예상치보다 확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미 연준 위원들의 태도 변화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태도 변화를 보느냐. 나머지는 뭐 별 필요 없는데 그 매파로서 유명한 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하고 그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이 두 분 중에 로레타 메스터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분 보시잖아요. 그냥 딱 보자마자 매가 떠올라요. 정말 강렬한 인상과 엄격하신가요? 포스와 네. 카리스마 아우라가 지나만 가도 다들 그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분이세요. 실제로도 그렇대요. 실제로도 이분이 로레타 메스터 연 총재님이 이렇게 딱 지나만 가도 아우라가 너무 넘쳐서 다들 기가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요즘 따라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 25p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생각합시다. 원래 이분 뭐라고 했냐면 6%까지 올려야 된다.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이번에 25p 올리고 좀 그 뒤에 상황 좀 보고 판단하죠. 이렇게 지금 약간 중립적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로레타 메스터와 함께 그냥 매파의 양대 산맥이었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요즘에 거의 비둘기가 됐어요. 다시. 이분이 원래는 내추럴이거든요. 네. 중립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매파로 변신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또 비둘기로 올라고 그래요. 이제 다시. 이분은 철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철새인데 계절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둘기 됐다가 매도 됐다가 예, 약간 변신의 기제죠. 일단 이분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최근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ISM 서비스 PMI가 요게 사실 고용 지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 지표 찾다가 이 지표하고 실업률 지표하고 제가 연동하는 거 상관계수 만들어 놓은 표가 있는데 그 표 찾다가 그거 첨부했다가는 방송 제 시간에 못 올 것 같아가지고 물론 못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 표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거의 비슷하게 ISM 서비스 PMI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51.2로 박살났어요. 예상치가 54.4였는데 그러니까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용 지표도 이 정도 밀렸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알아볼 수 있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고용 지표의 부진. 네, 어쨌든 이 고용지표 부진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이제는 악재는 악재다. 앞에서는 정말 좀 말도 안 됐었습니다. 네. 사실 이 실업성 청구수 안 좋게 나와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막 200포인트 계속 들어올리고 계속 제가 올라갔죠. 진짜 머리가 지끈거렸었는데 대응했었을 때 이번 한 주는 제가 올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한 계약 기준으로 지금 뭐 이따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네. 거의 한 600만 원 넘는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해서 4번 딱 했을 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정말 잘 마무리를 봤었던 한 주였었는데 그만큼 조금 원래가 당연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추세다. 근데 이제 제가 딱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금요일 결과값으로 지금 일단은 좀 체크를 해서 일단은 좀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 12,954 아까도 좀 얘기 드렸었지만 이 이상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의 지금 변동성으로 금요일장이 이제 마무리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점이 딱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현재 가격대를 좀 유지하는 무난한 상승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있을 어쨌든 우리는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 다른 것보다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깨지 않는 선에서는 우상향으로 보면서 실적의 가이던스 충격에 따라서 시장에 맞춰서 봐야 돼요. 이거를 뭐 지금부터 실적이 어떨 것이고 기업마다 어떨 것이고 이거를 제가 다 예측하기 힘들겠죠. 어쨌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어쨌든 주요 마디값은 12,950대 여기를 기준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고용지표를 보진 악재는 역시 악재로 이런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맞추시고 올 수익을 가져갔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실적에 더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는데 다음 주 실적 가이던스 나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50일 매수 체결. 자, 50일 자리값 매수 체결이고요. 자, 컷 자리값은 19자리값 봐주시면 주문 접수 되겠습니다. 완료. 자, 405까지는 일단 단기 안정 청산 구간. 그만큼 슈팅도 일단 좀 빠르게 잘 나와준 편이었고 지금 구간대는 버텨야 되죠.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고점 대비 한 번의 눌림은 버텨줘야 되고 그 뒤에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 이 버티는 구간대가 어설프게 본절을 건들면 정말 아쉽겠죠. 그래서 1차 자리값을 가져가는 겁니다. 추세가 지속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5일선 이탈 없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대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자, 확보 자리값 볼게요. 자, 79자리값. 자, 79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보고요.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30 확보. 자, 50까지 치네요. 자, 100T까지 일단은 나와줬습니다. 449, 53. 자, 449자리까지 주문 접수 올청 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49 올청대기. 자, 100K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도 주문 체결. 접수 완료. 자, 요거까지만 보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손절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59간대까지는 상승 가능성 생각했었기 때문에 언제 꺾일진 모르고 본절 아쉽게 건들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항생은 지금 말 잘 듣고 있나요? 그쵸, 항생 지금 추세 제대로 잡혔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추세긴 하죠, 사실. 항생은 잘 잡혀주고 있는데 나스닥이 생각보다 이쁘게는 못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대가 나쁘진 않아요. 자, 저점 이탈 보여줬죠? 자, 이제는 취소 확인. 자, 51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겁니다. 자, 자리값은 1000불 자리값까지 확보 보겠습니다. 자, 201자리값.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1000불 확보. 자, 201자리값 터치하면 마무리. 그렇죠? 자, 뭐가 됐든 자리값 이렇게 확보 보면서 끌고 가는 게 맞고요. 목표가까지는 사실상 괴리감이 좀 크죠. 왜냐면 100포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55자리 값이 조금 더 이상적이긴 하네요. 제 기준으로는 155는 5일총 자리값 생각할게요. 다음 마디값. 괜찮죠, 여러분들? 주문 접수 완료. 13,155 올청대기 가사
아, 이거 여러분들 목표가 수정하시죠? 60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터치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60 터치까지. 밀리네요. 좋습니다. 자, 1,9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나쁘진 않고요. 자, 일단은 저점 한 번 더 밀어주고 428, 29까지 일단은 터치 자리값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 22 좋습니다. 자, 40까지만 끊어볼게요. 자, 추가 에너지는 본장에서부터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11 자리값 올청대기 15까지. 자, 네틱. 가져가네요. 네, 4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19 자리값 매도 체결. 자, 51 자리값이 지금 일단은 주문 접수 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본절 달면서 지켜보는 자리값이고요. 자, 다시금 저점. 자, 좋습니다. 자, 75 뚫어주고 있고요.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점 갱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0, 50, 32, 21. 자, 41 주문 자리값 접수 올청 완료. 가져갈게요. 자, 2만 241 올청대기. 자, 대략적으로 80틱 구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가져가야 되고 81까지 밟아주면 마무리. 자, 81이냐 지금 41이냐. 여기서 진짜 조금 희망 고문을 하면서 지금 일단 좀 버텨주고 있네요. 이거 좀 아쉽다. 그쵸? 요번에 갈만 했었던 것 같은데. 네, 40대 수익 추가드립니다. 자, 매도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커팅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잡히면서 전저점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추세로 이제는 바라본다라고 하면 230까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일단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청산은 31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어주자. 여기 실패하네요. 자, 41 터치. (31.25) 좋습니다. 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굳이 또 151을 찌르고 떨굴 것인가? 라운드 피규어 자리 값이니까 이런 13,100 이렇게 이제 딱딱 끊어지는 자리 값들은 그쵸, 지지나 저항의 힘을 조금 더 받아줄 수 있겠죠. 자, 급반등 찌르기 지금 일단은 한 번은 버텨준 자리 값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낮추지는 않았던 거예요. 추가 추세 더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띄워놓고 100초반 자리에서 110일 바로 안 잡았었던 이유가 조금 더 띄워놓으려고. 이번 기회는 안 주네요. 자, 여기 조금 아쉽다. 자,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21 자리값 매도 체결. 자, 일단은 89 자리값 컷. 주문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초 컷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 번 더. 자, 여기서 잡힌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가져가면서 매수 관점 한 자리 더 보는 거. 여기까지가 딱 일단은 대행에 대한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깝다. 네, 백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라도 하는 매수세를 안 가져갔었습니다. 그쵸? 안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일단 한번 보자 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그래도 10호 정도까지는 지금 일단은 발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반발 매수세로도 지금 잡힐 수 있는 자리값이긴 합니다. 자, 12,971 올청대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73, 71.50. 자, 두 틱차.
자, 좋습니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 모의 투자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김정철 본부장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저희가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하기 전에 이제 공지를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참가 접수 받고 대회를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하겠다. 그리고 1등 300만 원, 2등 150만 원, 3등 100만 원 이렇게 상금을 드리고 ETF, ETN 무료 교육 진행했고 실시간 해외 선물 실시간 방송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거래일 출석일 70% 하신 분, 만복 20번 매매하신 분들한테 기본 상금 70만 원씩 드렸는데 이게 20일까지 4월 7일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못했냐? 오늘이 미국 성금요일로 오늘 휴장이에요. 휴장이라서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저희 최종 순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등은 트라이님 무려 수익을 9,400만 원 내셨어요. 9,456만 원. 이분 실제 매매였으면 지금 1억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님이 7,542만 원. 그 다음 한마은님이 6,928만 원. 해서 1, 2, 3등분이 이번에 거의 레전드 수익을 좀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가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하셨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셨지 않았을까. 그다음 매매 트레이딩 해외 선물 관련한 모든 팁을 우리 칼리장 본부랑 같이 호흡 맞춰서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성황리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모의 투자 대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상 이슈들이 이 해외 선물 좀 관련된 쪽에 좀 많아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좀 언급은 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80달러대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382 자리값 제가 이제 90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이제 추세 자체를 조금 더 기대치는 해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로 나올 수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뭐 95, 100 이상까지 넘어간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여줄 수 있는 단기 추세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금 지금 조점을 깨는 그러니까 79자리값 언더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금 상승세 자체를 조금 기대값을 가져가기 힘들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시장 대응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골드 자체도 사실상 눈에 띄게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일단 골드도 지난주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 관점 계속 열려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2030대까지 터치 그 이상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회피 심리 뭐 이제 안전 자산 선호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주면서 정말 이 단기 급등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대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좀 조정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의 더 조정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00 초반대까지 단기 조정까지는 좀 나와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신규 접근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커버 못 본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전고를 깨는 자리값 기준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2130대까지는 일단 매수세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 역시 일단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이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마지막에 이제 좀 언급드렸던 것처럼 12,950대 라인대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최대 지금 현재 깨지 않는 선에서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14,100대까지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삼으면서 이 두 마디값 사이 구간대의 매수세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계속적으로 이 자리값 리테스트 저항 얘기를 드렸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좀 저항을 받아가면서 낙폭을 지금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횡보장세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는 단기적으로 4.2 초반대까지는 고점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